요거 어차피 유사유형 지금 나눠줄게요. 이외에 유사유형. 그럼 거기 문제도 있으니까. 그거 빨리 뿌리고 시작을 하자. 하나, 둘. 근데 이거는 이제 숙제를 수업 시간을 보다 볼까 하려니까 시간이 좀 부족을 해요. 왜냐면 서울고 위주로 일단 우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말 그대로 개별 질문 받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카톡으로 질문하는 학생들 지금 되게 많거든? 여러분도 잘 안되면 남아서 질문하든가 카톡으로 질문하든가 하시면 됩니다. 카톡으로 질문해도 돼, 진짜로. 편하게 질문하세요. 내가 마음이 좀 안 편하게 받긴 하는데 너무 쉬운 거를 여전히 모르면 내가 좀 열받긴 하더라고. 질문에 막 어려운 거 질문하면 차라리 괜찮아. 아, 그래, 이런 거 질문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근데 너무 쉬운 걸 질문하는 애들이 가끔 있어서 그럼 내가 이제 속이 타는 거지. 아, 이거 아직도 이걸 제대로 이해 못했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질문해야 결국 배우는 거니까 질문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이 저를 교수까지 뽑아 먹으시면 되는 겁니다. 학원비를 냈으면 그 정도 대가는 얻어 가셔야죠. 자, 그러면 시험지 한번 꺼내서 몇 번을 다시 풀면 될지 보면 되는데 제가 그냥 어차피 정하는 게 나을 것 같기는 해요. 어차피 여러분이 정하는 것보다 한번 그냥 꺼내서 그러니까 보자. 보기만 합시다. 자, 쌍문고 코풀 2회인데 이제 좀 봤으면 하는 문제들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1번부터 해서 쭉 7번까지는 할 거 없고요. 이건 그냥 이제는 좀 그냥 다 맞췄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8번도 이제 음수의 제곱권 단순 계산은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9번처럼 뭐 미지수가 축이나 x 범위에 영향 안 주는 거는 그냥 쉽게 풀면 될 거고, 10번도 좀 애매하게 틀린 애들 있지만 그러니까 손풀이를 보시면 10번이나 11번, 이제 12번도 맞췄어야 되긴 해.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자, 풀어봐야 될 게 13번이랑 그 다음에 14번 그리고 15번 16번은 그냥 원래 손풀이 보면 됐고 17번 그리고 18번에 19번 있고요. 20번을 못하진 않지. 요즘에 20번 못하는 좀 혼나야 되는데 그리고 21번도 한 명만 피했으면 될 거고 됐고 22번 서수령 3번 그 다음에 24번 서수령 4번 그 다음에 이제 22번 23번 그리고 24번 서수령 5번까지 좀 어려운 것까지도 오늘은 설명을 할 거예요. 이제 슬슬 어려운 걸 조금씩 건드려 나갈 예정입니다. 기존에 안 했던 것들을. 자, 그런데 그 와중에도 좀 지금 설명을 하겠지만 완전히 푸는 것까지는 그래서 모던노트 같은 거 쓰지 않아도 되는 문제는 19번 이거 별표 3개짜리 요놈이랑 그 다음에 24번 24번 요거랑 요거는 이제 뭐 진짜로 그냥 딱 보는 거에 의미를 두려고 해요. 24번이랑 19번이랑 그러니까 뭐 오답노트까지는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17번 요거죠. 는 빼고 가려고 해요. 요 별표 3개 친 거 요놈들은 좀 빼고 갈게요. 얘네는 좀 많이 어려워.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보면서 얘기를 할 건데 우선 여러분 이거 외로 질문할 거 있는 사람은 이제 끝나고 따로 좀 얘기해 주시고요. 자, 13번 한번 볼래요? 자, 13번이 일단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13번이 얘기하는 건 기본적으로 제가 손풀이에 올려놨지만 함수랑 방정식이랑의 왔다 갔다가 일단 되는 걸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 표현 자체가 함수로 돼 있지만 이걸 이제 방정식으로 바꾸길 바라는 거거든요. 자, 함수적 표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자, 함수적 표현으로는 y는 6x 더하기 n이 있고요. y는 x제곱 더하기 9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상수항이 n이라는 미지수를 가지면 쟤는 기울기가 6인 직선인데 y절편이 정해지지 않은 자유도를 가지기 때문에 위아래로 움직이는 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하는 거냐? 자 보세요. 이렇게 y는 x제곱 더하기 9라는 애가 있는데 여기서 기울기가 6인 y는 6x 더하기 n이 충분히 일단은 n이 자연수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0보다 크겠죠? 맞아요? 그래서 0보다 크게 올라가서 이렇게 0보다 크면 사실 여러분 나중에 해보시면 아는데 딱 0일 때 접하거든요. 해보면 0일 때 접해 얘가 해보면. 자 그래서 n이 자연수라서 올라가면 무조건 교점을 두 개를 가져. 그래서 이 교점의 x좌표를 x1, x2라고 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함수 입장에서 교점의 x좌표가 x1, x2다라는 얘기는 이걸 방정식적인 표현으로 바꿨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두 식을 연립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n이 0이다의 두 실근이 x1, x2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점이 두 개라는 말은 실근이 두 개라는 얘기고 교점의 x좌표가 x1, x2라는 건 방정식의 해가 그러니까 실근이 x1, x2라는 얘기죠. 맞죠? 이제는 요거 좀 왔다 갔다 잘 되지 얘들아? 자 그래서 요 방정식의 해가 x1, x2인데 그림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x1, x2는 일단은 내가 말했잖아 0일 때 접하는 거라 더 올라가면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 근데 누가 봐도 x2는 일단 양수야. 근데 문제는 x1이 처음엔 양수인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 음수 쪽으로 움직이지. 그러니까 x2는 점점점 오른쪽으로 가고 x1은 점점점 왼쪽으로 가. n이 올라갈수록. 맞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뭐냐면 2분의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2가 자연수가 되길 바란대.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답에서 구하라는 거 봤을 때부터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 x2는 무조건 양수니까 그냥 벗기면 되는데 x1은 n에 따라 양수일 때가 있고 음수일 때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절대값을 벗겨야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뭐라고? 얘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뀔 때겠지. 자, 그 전에 이때 잘 보세요. 그 x1, x2는 요 방정식의 해니까 근해공식 쓰면 x1, x2 나오죠. 그래서 x1이 어떻게 나온다고? 3 루트 n x2가 3 플러스 루트 n으로 나오는 거야. 근해공식을 쓰면. 근해공식 쓸 줄 알죠 여러분? 자 방정식 근해공식 써서 작은 놈 x1 큰 놈 x2라고 잡았어. 그럼 누가 봐도 자연수 n이 들어가면 얘는 당연히 뭐라고? 3보다 큰 수니까 양수겠지. 근데 얘가 문제야. 얘가 누가 봐도 9가 될 때까지는 어떻게 돼? 0 이상인데 n이 9보다 커지면 뒤에 쪽이 루트 n이 3보다 커지니까 음수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황을 어떻게 나눠야 된다? 1번 n이 9 이하일 때 2번 n이 9 초과일 때로 상황을 나눠야 된다고. 그래서 n이 9 이하일 때는 x1 절대값 더하기 x2 절대값 나누기 2를 했을 때 둘 다 양수니까 그냥 나온다고. 그래서 그냥 둘 더하면 얼마야? 6이지. 그래서 2분의 6 해서 3이라는 자연수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때는 별 문제 없이 다 돼. 그러니까 n이 얼마일 때부터? 1부터 9까지 될 때 동안 다 별 문제가 없다고. 그 다음에 이제 n이 9보다 커지면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겠지. x2는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2분의 2루트 n에서 루트 n이 되는데 난 이게 자연수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야 그냥. 그러면 뭐야? 여러분 루트 n이 자연수가 되려면 n이 뭐? 제곱 쓰면 되겠지. 그래서 n이 가능한 게 뭐라고? 3보다 큰 9보다 큰 자연수의 거듭 제곱꼴인 자연수니까 거듭 제곱수니까 4의 제곱, 5의 제곱 점점점에서 10의 제곱까지가 된다고. 그럼 몇 개야 얘가? 여기서 나오는 애가 7개고 여기서 나오는 애가 9개니까 둘이 더하면 최종 정답이 16개가 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핵심 개념은 어차피 뭐다? 그냥 함수에서 방정식 넘어온 거 플러스 근해공식 정도야. 그러니까 그림적인 상황 이해가 제일 중요한 거지. 그림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그 다음 여러분 분명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무조건 절대값이 들어간 문제는 절대값을 벗겨야 뭘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값이 있는 상태로 풀지 못해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방정식을 연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뭔가 계산을 해야 돼. 그럼 절대값을 안 벗기고 불가능하다고. 벗겨야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야. 있는 상태로 계산할 수는 없어요. 요게 13번이었습니다. 약간 좀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잘 안 나긴 하겠지만 요런 흐름으로 풀었다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이 요런 거 물어볼 때 이런 거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가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요 절대값 안에 들어간 놈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나누어져 있지 않으면 내가 범위를 나눠서라도 이거를 쪼개야 된다. 그걸 연습을 해야 돼, 앞으로는. 알겠지? 요게 13번이었어요. 자, 필기해 주시고 이어서 14번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틀렸으면 오늘 나눠준 유사문항 보시고 이것도 복습하시고 유사문항도 복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많은 걸 가르쳐줬고 시험에 그 많은 게 나올 것 같기는 한데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근데 그건 알아. 열심히 했다는 건 인정해.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아는데 시간이 너무 없다, 그치? 뭐 계약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중간고사야, 그치? 너무 시간이 빨라. 심지어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거는 진짜 얼마 안 되는데 학교 수학 시간에 별로 어려운 거 많이 안 풀지 않아요? 어려운 거 풀어? 거의 안 풀죠. 그래놓고 시험을 그렇게 어렵게 냅니다. 나쁜 놈. 그러니까 천재가 아니면 선행을 해야 돼. 선행금지법에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천재밖에 없습니다. 진짜 똑똑한 놈들 몇 놈밖에 없어요. 자, 됐죠? 자, 그리고 1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4번이 여러분 이거 푼 사람, 맞춘 사람 시험처럼 그냥 풀었는데 손대 본 사람 14번 얘도 똑같아. 얘도 그 함수 얘기인데 요번 단원이, 그러니까 상문고 꼭풀 2회차가 주로 함수 관련된 문제가 많아. 방정식 문제지만 풀어보면 함수 문제인 거야. 함수 문제가 많아요. 함수로 접근하는 문제가 많은데 잘 봐봐. 이게 방정식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 x제곱 더하기 2a 빼기 1 x 절대값 이게 1 더하기 a 제곱이다 했어. 근데 그럼 손풀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절대값, 손풀이에서는 절대값 a가 양수인 k다 라고 하면 a는 진짜 k거나 마이너스 k다 요렇게 풀어서 다시 함수로 바꿨었는데 그거 안 해도 될 것 같아. 내가 손풀이는 그렇게 했거든,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근데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얘가 원래 어떤 애냐면 0과 1-2a를 지나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예요. 얘가 위치는 이제 a값 따라 달라지겠지. 일단 이렇게 잡았으면 그냥 임의로.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인데 물론 a가 움직이면 여기가 막 좁아졌다 멀어졌다 하겠지. 바뀔 거란 말이야. 맞지 얘들아? 자, 그런데 내가 말했죠. 전체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를 어떻게 쪼갠 거냐면 함수로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느냐. y는 절대값 x제곱 더하기 2a 빼기 1 x와 y는 1 플러스 a 제곱이라는 함수 둘을 연립한 걸로 전환을 시킨 거예요. 방정식은 함수로.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전체의 절대값을 씌우면 무슨 효과가 난다라고 했죠? 제가 이거 외우라고 했잖아. x의 절대값 있는 거랑 전체의 절대값 있는 거 외우라 했잖아. 자, 전체의 절대값 있는 건 얘가 양수일 때는 그대로인데 음수일 때 양수로 바꿔주니까 이 음수인 부분이 뭘로 바뀐다고? 양수로 바뀌게 접어 올리는 거야. 이런 효과가 난다고. 됐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y는 1 플러스 a 제곱이라는 직선을 하나 긋는 거야. 이게 또 a 값 따라 좀 달라지겠지, 아무튼. 자,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지금 말하는 뭐라고 했냐면 모든 실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
이 실근과 이 실근의 방정식에서의 실근은 뭐예요? 함수에서 교점의 x좌표를 했죠. 그래서 요 교점 x좌표, 요 교점 x좌표의 뭐? 합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헷갈리는 거야. a가 막 커지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 얘가 좀 올라와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몇 개가 생겨요? 그러면 4개지 교점이. 교점이 이꼬르 실근이거든? 실근이 4개가 될 때도 있고 가라앉아서 이렇게 3개거나 이렇게 접할 때도 생길 수가 있거든? 맞아 아니야?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거란 말이야. 그게 헷갈린다고. 맞아 아니야? 그럼 물어보자. 얘들아 일단 요거 꼭 지르면은 이게 이제 접어 올렸을 때의 위치가 1 플러스 a 제곱보다 크냐 작냐니까 얘랑 판별식 뒤에서 뭐 연립해서 접할 대로 찾아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 이 꼭지점의 좌표를 일단 구한다고 쳐봐. 그럼 얼마예요? 얼마야? 얼마니 얘들아? x에 얼마를 대입해야 돼? 이 둘의 중간값을 대입해야 되는 거죠? 맞지? 그러니까 x에다가 2분의 1-2a를 대입을 하면 그때 뭐가 나오겠어? y좌표가 나올 거야. 맞아 아니야? 물론 음수로 나오겠지? 그거에 마이너스 1 곱한 게 저 꼭지점이겠지? 저게 1 플러스 a 제곱보다 크냐 작냐 이렇게 풀어도 돼. 근데 그렇게 푸는 것보다 이렇게도 가능하죠? 이게 지금 올라온 쪽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빼기 2a 마이너스 1 x가 되겠지. 이 함수가 맞지? 접어 올린 함수가. 그리고 얘랑 1 플러스 a 제곱이랑 연립해서 접할 때를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 맞아 아니야? 접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두 점에서 만나는 걸 찾는 거니까.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로 판별식 D를 써보자고. 자,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2a-1 x 더하기 a제곱 더하기 1은 0이다라는 방정식이 나와. 이게 지금 요 접어 올린 요 위쪽 위로 볼록한 놈과 요 직선과의 교점이에요. 자, 그래서 얘가 접할 때와 만나지 않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판별식 D를 구해. 판별식 D는 얼마예요? 4a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1 빼기 4a 제곱 빼기 4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4a 빼기 3이야. 이게 0보다 클 때 어떻게 된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또 2점이 더 생기는 거야. 교점이.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언제 정리하면 a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을 때는 결론적으로 기존에 보세요. 기존에 x1, x2는 무조건 생겨 안 생겨? 이건 분명히 생겨. 왼쪽 날개 부분에서 맞지? 근데 지금은 요렇게 2점 더 생겨서 x1, x2, x3, x4 이렇게 4교점이 존재하는 상황이야. 언제? a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을 때.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을 때는 4교점이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잖아? 요 둘의 평균이 얼마예요? 자, 이게 1번 상황이에요. x1 더하기 x2의 평균이 대칭축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되지? 맞지? 대칭축은 누구야? 얘랑 얘의 중간이지? 그래서 이게 2분의 1-2a가 돼야 되니까 x1 더하기 x2가 1-2a가 되는 거야. 같은 식으로 여기서 x3, x4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x3, x4 더해서 나누기 2한 것도 똑같이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렇게 돼서 결론적으로 문제에서 얘기했던 교점의 x좌표의 합이 얼마가 돼요? 응? 자, 아니 원래 말했던 건 방정식에서의 실근의 합이야. 맞지 얘들아? 그러니까 교점의 x좌표 합이라고. 그 합이 얼마가 된다고 했어 문제에서? 얼마 된댔어? 마이너스 1 된다고 했어. 근데 이게 1-2a의 2배니까 2-4a가 되고, 그러면 정리하면 a가 얼마일 때? a가 4분의 3일 때 지금 말한 조건을 성립해. 그러면 전제 조건이 a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다 그랬는데 정답이 4분의 3이 나왔어. 음수 범위에서 물어봤는데 양수를 정답으로 내놨어. 맞아 틀려?
틀리지. 그래서 이걸 쓸 수가 이 상황은 안 돼요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요건 이 상황은 탈락. 그러니까 상황이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세 가지에 맞춰서 그냥 풀어보고 있는 거라고. 2번은 어때? 2번은 판별식 D가 0일 때, 즉 A가 마이너스 4분의 3일 때야. 그럼 어떤 그림이냐면 그림이 이렇게 돼서 접할 때 상황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x1, x2에 x3가 두 번, 중근이라서 두 번 나와. 근데 이 문제가 잘 봐야 돼. 이게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얘를 한 번만 더 해야 되거든? 근데 그냥 실근의 합이라고 하면 겹치는 거 중근이면 두 번 더하는 거고 3중근은 세 번 더해야 돼. 이게 서로 다른으로 의미할 때는 한 개로 보는 거고 그런 얘기 없이 볼 때는 겹쳐도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더해서 마이너스 1이다를 풀면 결론은 뭐예요? 똑같이 A가 얼마? 4분의 3이다가 나와서 또 조건이 안 맞아. 그래서 또 얘도 탈락이야. 그러면 실제로 어떤 상황이어야 된다? D가 0보다 작아서 A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커야 돼. 그럼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이번에? 요 상황이지. 안 만나는 상황. 맞아요? 그러면 말했던 교점이 누구밖에 없어? x1, x2밖에 없고 실근도 x1, x2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그냥 x1 더하기 x2가 마이너스 1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얘는 그럼 말이 돼?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1 빼기 2a가 마이너스 1이다잖아. 풀면 2a가 2일 때 a가 1일 때. 근데 이거는 범위 만족하죠. 그래서 얘만 정답이 된다고. 그래서 주어진 상황을 만족하는 a를 구하라고 하면 a가 얼마일 때라고요? a가 1일 때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왜 어렵냐? 아니 1번 상황인지 2번 상황인지 3번 상황인지 안 줬어 문제에서. 내가 풀어야 돼. 그래서 내가 근데 언제 1, 2, 3, 4, 5이 1번, 2번, 3번 상황이 나오는지도 구해야 돼. 그래서 지금 내가 구했던 게 뭐예요? a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클 때, 같을 때, 작을 때잖아. 그거 구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힘든 거야.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왜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봐봐. 자 조심 한번 들어봐봐. 심화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회사에서 일을 시키는데 야 너 저거 복사해와 이러면 내가 할 일은 뭐야? 진짜 들고 가서 복사해오면 끝인 거지. 맞아 아니야? 근데 그런 업무가 아닌 거야. 어떤 업무인 거야? 야 너 매출 올리려면 어떻게 되는지 보고서 써봐 이러는 거야. 그러면 내가 플랜 A 잡고 플랜 B 세우고 플랜 C 세웠고 각각의 상황에서 계산해서 매출이 어떻게 될 거다 도출해서 그 결과 중에 제일 높은 거를 들고 가서 이거 플랜 A, 플랜 B, 플랜 C가 있었었는데 플랜 A가 제일 좋습니다 하고 내놓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근데 그게 당연한 거잖아. 그게 당연히 상위 업무겠지. 복사하는 게 상위 업무겠어? 아니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도 지금 이 상황이 명확하지가 않으면 미지수의 범위를 쪼개서 상황을 명확하게 나눠야 되는 거야. 그리고 각각의 상황에서 정답에서 말한 조건에 맞는 걸 찾아냈을 때 말이 되지 않는 걸 더 소거를 시키는 거라고. 그러면 수학적으로 남는 애를 정답으로 쓰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려워.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걸 해야 이제 논리적 사고인 거지 계산 잘한다고 논리적 사고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 거야. 왜 수학이 논리적 과목이라고 얘기를 하고 공부를 시키고 이거 하면 머리가 는다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플랜 세우는 연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이것처럼. 그러니까 분석을 해서 플랜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게 어려워. 진짜 어려운 거 맞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수업만 들으면 존다고 애들이.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어. 이런 거 설명할 때마다 졸아. 머리를 쓰라니까 하기 싫대. 나 잘래 이런단 말이야. 어떡하라는 거야 나보고. 근데 이걸 안 할 수는 없어요. 진짜요. 여러분이 이게 돼야 그 다음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순간 얘들 여러분이 너무 지저분해 안 할래가 되는 게 이제 아니고 이제 고등학생이면 어떻게 하면 이 상황들이 일단 어떤 상황이 일어날 수 있지. 그리고 그거를 결정하는 순간이 A가 언제일 때지까지가 나올 수 있게 연습을 좀 해야 돼. 그 연습을 이제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야. 심화 문제에서. 심화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딱 그거예요. 진짜 그렇게 괴롭혀서 그래. 자, 정리해주세요. 여러분이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상황을 이해해서. 이제는 해야 돼. 이거 안 하면은 점수가 아무리 잘해도 3등급, 2등급 선을 못 바라봐요. 3등급 초반도 안 나와. 3등급 후반도 겨우 나올걸? 이런 문제들부터 안 하기로 시작하면. 아이고.
그래서 중요해서 좀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도. 잠깐만. 그리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 안 온 사람한테 연락을 해봐야지. 누가 하는 거냐고. 수환이? 왜 안 왔지? 그리고 좀 진짜 내가 살짝 지나가면서 얘기했지만 이게 서로 다른 실근할 때랑 그냥 실근이라고 얘기할 때랑 그냥 근이라고 얘기할 때랑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근이라고 하면 이제 허근을 포함해야 되는 거고, 이제는 우리가 복소수를 배웠으니까. 실근이라고 얘기를 하면 허근은 빼고 생각을 해야 돼. 근데 그래도 서로 다른 말을 안 붙이면 중근을 어떻게 본다고? 중근을 한 개로 안 보는 거야. 여러 개로 보는 거야. 두 번 중복되면 두 개로 보고, 3중근이면 세 개로 보는 겁니다. 근데 서로 다른이란 말이 붙으면 그거를 같은 애가 세 개 있는 거잖아. 그걸 한 개로 보는 거야. 그게 왔다 갔다 해. 그거는 좀 용어적인 특성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을 해봅시다. 두 문제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 되게 빨리 지나가네. 아, 근데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지금 이게 다, 그래도 나는 기분 좋은 게 이 앞쪽을 안 해도 된다는 거. 근데 요거는 또 꼭 붙일 거 아니야. 쉬운 거 틀리지 마, 제발. 쉬운 거 이제 안 틀려야 돼. 이제 3회잖아, 그치?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3회인데도 쉬운 거 틀리고 뭐 기본적인 서술형 못 푸는 애들은 내가 남길 거야, 다음 시간에. 붙잡아 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제대로 해서 이해하도록 만들어 놓고 집에 보낼 겁니다. 안 되면 나랑 같이 집에 못 가는 거야. 15번도 어렵긴 어렵고 좀 짜증나는데 15번은 그냥 일단 상황만 좀 정리를 할게요. 이게 문제 난이도가 되게 좀 느낌이 좀 체감하는 난이도가 왔다 갔다 해, 이게 사람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상황을 좀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야. 보세요. 여러분한테 좀 정리된 상황에서 질문을 해볼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하나 있어. 그리고 이렇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있는데 요 둘이 안 만나는 상황이야, 지금. 이 문제는 실제로 풀어서 둘이 연립해서 판별식 D를 구해보면 D가 0보다 작아서 안 만나. 자, 이렇게 안 만나는 두 2차 함수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을 움직일 건데 그때 뭐라고 주장을 하는 거냐면 이 얘랑 만나는 점의 개수랑 얘랑 만나는 점의 개수의 합이 항상 짝수가 유지가 된다는 거야. 뭐와 관계없이? n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n을 어떤 값을 가지든지. 그렇게 되는 m이 여러 개 있진 않아요. 근데 그 몇 개 안 되는 그 m을 구하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자, 그럼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 m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일단 뭘까요? 어떤 직선을 의미하는 거지? 얘들아 봐봐. 내가 n을 자유롭게 했다는 건 n을 내 맘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 얘를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를 충분히 내리면 교점이 몇 개요? 위에 건 안 만나고 밑에 건 만나니까 두 개지. 그러니까 짝수지, 맞지? 올라오다가 충분히 올라가면 반대로 여기서 두 개, 여기서 0개니까 또 두 개니까 짝수 맞단 말이야. 2 더하기 0에서. 근데 얘도 결국 1 되는 순간이 있을 거고 얘도 1 되는 순간이 있을 건데 그때 얘랑 안 만나면 홀수돼서 안 되고 얘랑 두 점에서 만나도 홀수돼서 안 되니까 얘랑 접할 때 얘랑 어떻게 된다고? 또 접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뭘 풀어달라는 얘기냐면 이 한글을 해석을 했을 때 한글을 되게 어렵게 써놓은 거야. 해석을 하면 되게 쉽게 무슨 말이냐면 둘 다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 구하세요가 정답인 거야. 그 말을 되게 어렵게 표현한 거야. 그쵸 여러분? 봐봐. 내가 이렇게 둘 다 동시에 접하는 직선이야. 내가 이걸 조금 더 올리면 교점의 개수 몇 개? 합쳐서 두 개지. 요때도 두 개지. 내려가도 두 개잖아. 그냥 그 얘기거든. 그래서 A 더하기 B가 짝수다라고 N에 관계없이 A 더하기 B가 짝수다 이렇게 써놓은 이 네모 박스의 내용을 이 개떡같이 더럽게 써놓은 이 내용을 되게 예쁘게 해석을 하면 이 얘기가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이렇게 공통으로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고 된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 쓰고 풀면 쉬운 문제인데 여기까지 오는 게 힘든 문제라 한글이 어려운 문제라고 난 생각을 해요. 한글적인 표현이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못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어떻게 풀면 돼? 좁아니까 연립해서 판별식 t가 0이다 쓰면 끝나겠지. 근데 잘 봐봐. 미지수가 몇 개야? m이랑 n 두 개지. 얘가 fx랑 연립해서 0 됩니다가 식 하나지. 얘가 얘랑 연립해서 0 됩니다가 식 두 개지. 그러면은 식 두 개, 미지수 두 개니까 풀릴까 안 풀릴까? 풀리겠지, 연립하면.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계산한 거는 여러분이 내가 해놓은 그 풀이를 보면 돼.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그 전에 이 상황적인 이해를 하는 게 어려운 문제였다는 얘기고, 이런 문제가 진짜 잘 안 나오는데 나올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보고 넘어가자고. 그럼 다음번에 나왔을 때 잘 맞출 테니까. 그게 목적이에요. 목적이. 읽어보는데 의미가 있는 문제입니다. 읽어보는데. 디테일한 건 손풀이를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16번은 너무 더러워서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냥 뭐 숫자가 더러운 거라 안 해도 돼요. 자, 16번 넘어가고 17번 볼 건데, 17번 이게 여러분이 내가 진짜 17번이 왜 어려운지 설명을 하자면, 이게 동영상을 머릿속에서 돌려야 되거든. 그게 잘 안 돼 아직. 한번 봐봐. 첫 번째 요령 1번의 요령. 자, 함수 표현인데 이 함수 표현을 쪼개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함수를 방정식으로 바꿔서 이 방정식을 다시 함수로 전환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뭘 한다? 쪼개기가 돼야 돼. 자, 볼게요. 자, 뭐라고 돼 있냐면 p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p 빼기 1은 0이다 라는 방정식을 줬대. 맞지 얘들아? 맞아요? 얘가 x범위가 2분의 1부터 언제까지? 2가 될 때까지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래. 이렇게 문제를 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볼 때 이거는 y는 원래 좀 더 짜증나게 했을 때는 이거라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안 주고 어떻게 줬냐면 이 함수랑 x축과의 교점이 2분의 1과 2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막 이딴 식으로 줬을 거야. 더 어렵게 되면. 그래서 요런 함수에서 지금 말한 방정식으로 해서 p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p 빼기 1은 0이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진짜 더 어렵게 됐으려면 이렇게 주고 얘가 x축과의 교점이 적어도 1개 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말한 것처럼 여기서 1개 적어도 1개의 실근 방정식으로 넘어온 거란 말이야. 됐어요? 근데 이거 할 때 이제 그 다음 요령이 중요한 건데 뭐냐면 미지수 p를 어떻게 한다? 미지수 p를 가진 놈과 가지지 않는 놈으로 쪼개는 거예요. 자, 요 방정식을 px제곱 더하기 2p와 2x 더하기 1로 바꿔도 돼요? 안 돼요? 되죠?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그러고 나서 다시 이거를 함수로 넘기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y는 px제곱 더하기 2p와 y는 2x 더하기 1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렇게 쪼개기를 하는 게 포인트라고. 일단 첫 번째는. 자, 그러면 이제 봐봐. 한쪽은 미지수가 있고 한쪽은 미지수가 없으니까 미지수가 없는 쪽을 먼저 예쁘게 그려요. 자, 미지수가 없는 쪽을 예쁘게 그리면 2분의 1 콤마 얼마에 지나죠? x범위가 2분의 1부터 2까지니까 요 범위만 그리자고. 맞아요? 그러면 2분의 1 콤마 2. 자, 2분의 1 콤마 2를 지나고 그 다음에 2 콤마 어디? 자, 이렇게 2 콤마 5를 지나는 직선이 있는 거야. 됐어요? 이거는 고정이니까 그렸다고. 몰라? 또 어려운 거 아닐까?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얘는 p에 따라 움직이죠. 그럼 일단 p가 음수면 y 절편이 음수고 위로 볼록이니까 얘랑 이 범위에서 이 2분의 1부터 2까지 범위에서 얘랑 만날 수 있어 없어?
얘랑 안 만나잖아. 그러니까 P가 음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리고 P가 충분히 크면 이게 P가 클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P가 클수록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뾰족해지고 위에 찍히죠. 꼭지점이.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라서 안 만날 거란 말이야. 그래서 P를 적당히 낮추다 보면은 너무 낮추면 또 어떻게 돼? 너무 넙대대해져서 또 안 만나는 거야. 그래서 이 미묘하게 얘랑 만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서 적당히 내려와서 접할 때가 나와. 그리고 좀 더 내려와서 이렇게 지나갈 때가 생기고, 더 내려와서 이렇게 만날 때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넙대대져서 안 만날 거란 말이야. 요걸 상상을 해서 어느 시점을 특정 짓는 거야? 처음 만날 때가 언제? 접할 때로 시작을 해. 그러니까 물론 접할 때로 시작한다고 세 가지 상황인 거야. 접하는 순간 2,5를 지나는 순간 2분의 1,2를 지나는 순간에 그때의 P를 다 구해본 거야. 그랬더니만 P가 1일 때, 그러니까 이거는 연립해서 판별식T가 0이라 쓰겠죠? 접하는 순간이니까 맞아 아니야? 접하는 순간은 P가 1일 때라는 거 확인을 해. 그리고 이건 그냥 대입하면 나오잖아. 대입하면 여기 지날 때가 8분의 7인가 그럴걸? 맞나? 대입해볼까? 여기 대입하면 되잖아. 대입하면 4분의 P 더하기 P가 2다. 그래서 4분의 5P가 2다. P는 맞지? 잠깐만. 여기다 집어넣은 거 맞잖아. P 2분의 1만 2 집어넣으면 2고 4분의 1 2P구나. 2P구나. 그러면은 8에서 9. 그래서 9분의 8. 맞지? 7분의 8분의 7이야. 9분의 8.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2,5 대입하면 5는 4P 더하기 2P에서 P가 6분의 5일 때. 여기가 P가 6분의 5일 때로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생각해봐. 내려오다가 1일 때 딱 접하기 시작해서 교점이 생겨. 맞아 아니야? 그리고 계속 교점이 있지. 언제까지? 제일 작았을 때가 언제야? 6분의 5잖아. 맞아 아니야? 정답이 P의 범위가 6분의 5부터 1까지라는 거지.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을 세팅하고 나면 또 풀만하긴 한데, 여러분이 이런 상상력을 발휘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거야. 근데 그 전에 무조건 이 쪼개기는 할 줄 알아야 돼. 얘는 좀 어렵게 나온 문제거든? 근데 이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 중에서 쪼개기를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쪼개기를 안 하면 못 푸는 문제들이 있어, 가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쪼개기를 해서 미지수가 있는 함수와 미지수가 없는 함수, 그래서 고정된 함수와 움직이는 함수 형태로 바꿔서 푸는 형태의 문제 유형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근데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거야. 그치? 진짜 이렇게 되는지 헷갈리잖아. 맞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거를 움직이는 동영상으로 찍어놨거든요. 컴퓨터로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서 그걸 지금 보여줄게요. 잠시만. 혹시 뒤에 써주시면 써도 돼요. 자, 잠깐만. 어딨지? 이렇게. 여기다. 전달. 지금 한번 핸드폰 꺼내봐. 얘들아, 이제 카톡까지 올릴 테니까 한번 봐봐. 카톡 없으신, 그걸로 볼 수 없는 분들은 제 거 패드로 보여줄 테니까 앞에 나와서 보든가. 잠시만 일단 올릴게. 지금 이걸 실제로 P를 움직였을 때 이 그래프가 점점점 넙대대해져가면서 내려오면서 움직이는 걸 카톡에 지금 영상을 올려놨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맨 처음에 접하는 걸 시작을 해서 교점이 2개로 유지되다가 그 나중에 2분의 1,2를 먼저 지난 다음에 2,5를 지나면서 빠져나오고 더 내려가면서 이제 안 만나게 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죠? 저런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저런 상상력을 발휘하는 게 안 쉬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약간 잘하는 애들, 요즘에 이제 올라갈수록 더 그렇다 보니까 이 핸드폰에 그래프 그리는 프로그램을 까는 애들이 많아. 그쵸? 지오지브라 같은 거 그냥 깔아버립니다. 깔아서 그래프를 그려봐요. 진짜 맞는지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인데, 고등수학은 그래프 그리기가 진짜 핵심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적어도 이 고교 과정상에서의
문제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그래프를 잘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연습을 좀 해야 된다 앞으로. 그러니까 요번 시험 나 그래프 잘 못 그리는데 요번 시험만 그냥 망치고 다음 시험 잘 치면 되겠지가 아닌 게 고등학교 3년 내내 그래프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진짜.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 고등학교 수학 할 거면 해야 돼. 안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문제였는데 요 밑에 거야 뭐 문제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내가 원하는 건 위에 거 이렇게 쪼개기 하는 거 쪼개기 하는 거거든. 이거를 이 상태로 보는 게 아니란 거야. 절대로 이거를 이렇게 쪼개서 봅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능해. 이 P를 넘겨서 반대로 2차 함수 쪽을 고정시키고 이 1차 함수 쪽을 P를 반영한 상태로 가시는 것도 가능해요.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어떤 애야? 얘는 어떤 애요? 얘는 지금 이게 보면 또 나일 수도 있어. 봐봐. 이렇게 되면 봐봐. 반대로 2차 함수가 고정됐잖아. 그치 얘들아? 그래서 2차 함수가 어떻게 되느냐? 2분의 1, 2분의 1, 대입하면 4분의 1이니까 4분의 9를 지나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고 그래서 어느 점에서 끝나? 2,66 이렇게 지나는 2차 함수를 그려놓고 그 다음 얘가 의미하는 게 뭐지? 얘는 어떤 애예요? 얘는 어떤 애죠? 마이너스 2분의 1, 0을 지나고 기울기가 P분의 1이 될 거야. 그럼 생각해봐. 기울기가 얘랑 만나려면 올라가다 보면 언제 만나? 접할 때 맨 처음 만나겠지. 그리고 이 점 지날 때거나 이 점 지날 때 중에 한 놈이 마지막이겠지. 그래서 또 대입하면 아까처럼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접할 때는 아까 한 것처럼 얼마겠어? 접할 때는 아까 한 것처럼 계산하면 결국에 똑같은 식일 거 아니야? P가 1일 때라고. 맞아요? 그리고 다른 점 지날 때가 P가 뭐 얼마일 때 이렇게 나오겠지. 이게 좀 더 편할 수도 있어. 내가 볼 때는 이게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상상해야 되는 거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걸 위해서 일단 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식을 쪼개는 게 중요해. P를 가진 놈과 가지지 않는 놈. 그거를 잘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게 아직 연습이 잘 안 됐다 보니까 잘 못하는 게 정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꼭풀 치면서 보완을 해 나가시면 되고 이거 유사유형 풀어보면서 보완을 좀 해주시기 바라는 거예요. 알겠지? 아유 너무 힘든 걸 했나요? 자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쉬긴 좀 애매하고 한 문제만 더 하고 싶시다. 딱 한 문제만 더. 좋은 사람들 빨리 정신 차려. 한 문제만 더 하게. 자 18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거 하고 잠깐 쉴게요. 자 18번 보시면 이거는 여러분한테 내가 몇 가지를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2차 함수를 보세요. 2차 함수는요 요 간격과 요 간격에 관계식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죠? 우리가 당연히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최고차항 계수가 a라고 쳐. 그럼 얘를 평행이동시키면 원래 y는 ax 제곱에서 온 거지. 맞아 아니야? 맞나요? 이걸 움직이는 거잖아 결국에는. 맞죠 여러분? 이걸 평행이동시키면 얘가 나오잖아. 자 그렇다 보니까 이게 간격이 k면 요 높이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여기다 대입했다고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어떤 일이 벌어진다? a 곱하기 k 제곱이 돼요. 알겠습니까? 일단 요거 하나 꼭 알아주세요. 뭐 당연한 얘기인 거야. 2차 함수니까 원래 이렇게 되지. 3차는 이게 세제곱일 거고 뭐 그런 식이란 말이야. 자 이런 상황인데 자 이걸 이제 보면서 이제 나머지 내용을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가를 먼저 보면 이 2차 함수가 꼭지점 좌표가 18이래. 그러니까 뭐 아무튼 꼭지점이 그래서 뭐 얼마 있고 18이라고 있겠지. 맞아 아니야? 자 그리고 이제 얘가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아직 모르는 거야.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얘랑 1차 함수랑 P, 18 근데 생각해봐. 꼭지점이 y좌표가 18이야. 그 말은 이 2차 함수에서 y가 18 되는 순간은 x가 얼마일 때밖에 없다? 꼭지점일 때밖에 없죠. 무슨 말이냐면 위로 볼록이든 아래로 볼록이든 간에
요 점에서 그러니까 y가 18 되는 점은 한 점밖에 없어. 다른 점이 나머지는 두 개지만 맞아 아니야? 나머지 y값 가지는 애는 두 개가 존재할 수 있는데 꼭지점은 몇 개가 존재한다? 하나만 존재하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근데 밑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y는 fx와 이 y는 gx가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어떻게 된다? p, 18이랑 p 빼기 3, 18q가 된대. 그럼 일단 여기가 x좌표가 p라는 건 얘가 설명해 준 거지. 맞아요? 그리고 다른 놈이랑은 p 빼기 3, 뭐 거기 만난다고 했어. 자, 그럼 다해서 뭐라고 했어? 다해서. 그 다음에 자, 지금 얘기한 걸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fx 빼기 gx는 0이라는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 전에 지금 원래는 뭐냐면 y는 fx와 y는 gx의 교점이 요 놈이라고 한 거야. 맞아 아니야? 그럼 이걸 함수 형태를 방정식 형태로 바꾸면 맨날 하고 있는 그 짓이에요. 또 하고 있는 거야. 자, 이 함수 형태를 방정식 형태로 바꾸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요 방정식의 두 실근이 x는 p와 x는 p 빼기 3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나요 여러분? 맞지? 맞잖아. 계속 얘기했잖아. 함수에서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에서 뭐라고? 방정식에서 실근의 값이라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다를 봐봐요. 다에서 뭐라고 했냐면 요 방정식을 공통인 gx로 묶으면 gx에 fx 빼기 gx는 0이다의 실근이 나온대. 근데 여기서 일단 몇 개 나와? 두 개 나왔죠? 어떤 애들? x는 p, x는 p 빼기 3. 위에서 구하내 나왔어. 그리고 얘가 1차 함수니까 기울기가 0이 아닌 이상 아무튼 x축이랑 만나겠지. 그 실근을 가져 안 가져? 가질 거라고. 맞아 아니야? 그래서 얘가 x는 알파를 해로 가진다고 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작은 애랑 큰 애랑 더해서 얼마가 나온다고? 2p가 나온대. 그러면 얘가 제일 큰 애고 얘가 제일 작은 애면 2p 빼기 3이니까 2p가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럼 얘가 더 p보다 어떻게 돼야겠어? 커야지. 얘가 p 플러스 3이 돼야 얘가 제일 큰 게 돼서 얘랑 더해서 2p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p 플러스 3을 해로 가진다고. 그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 gx라는 함수가 있어. 여기가 p고 여기가 p 플러스 3이고 여기가 p 빼기 3이야. 그러면 gx는 요 점 지나고 뭐 여기서 어느 점? p-3,18q를 지나고 p 플러스 3,0을 지나는 직선이 y는 gx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fx는 요 두 점 지나는 함수니까 얘를 꼭지점으로 하고 여기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된 2차 함수가 y는 뭐가 된다? fx가 된다. 가나다를 복합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상황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이거 말고 불가능하잖아. 그치 얘들아?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봐. 뭘 구할 수 있는지. 자, 일단 얘 봐봐. 여기 x 얼마 커졌어요? x 3 커졌지. 근데 y 얼마 줄었어요? 18 줄었지. 그럼 기울기 얼마예요? 기울기? 3분의 마이너스 18에서 얼마? 마이너스 6이겠지. 그리고 또 3칸 갔으니까 또 18칸 올라갔겠지. 맞아요? 그래서 이 18Q가 얼마가 된다고? 36이 돼야 되니까 Q가 2가 되겠지.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얻은 결과물을 이제 식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보세요. 식적으로 정리하면 1번 gx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고 p 플러스 3,0을 지나야 되니까 요 딱으로 생겼을 겁니다. 이렇게 돼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고 p 플러스 3,0을 지나죠. 그 다음에 2번 fx는 어떻게 돼요? 자, 일단 그리고 추가로 q가 얼마다? q가 2라는 거 알아냈어요. 그래서 fx 입장에서 어떻게 되느냐? 얘가 최고차항 개수는 몰라. 근데 x 빼기 p의 제곱 맞죠? 맞아 아니야?
그리고 더하기 18 이렇게 생겼겠지. 그래야 P, 18을 지나고 꼭지점으로 가지는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되는 거잖아. 맞아요? 자, 근데 봐봐. 똑같은 얘기야. 지금 이게 이렇게 된다고. 여기 이거 봐봐. 지금 여기 3칸이거든? 근데 18이지. 그럼 A가 얼마겠어? 3의 제곱한 거랑 18 되려면 A가 얼마라고? 최고차항 계수가 2여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최고차항 계수 곱하기 간격의 제곱이라니까? 그러니까 3의 제곱에 곱하기 2를 해야 18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라지 A가 얼마다? 2인 거야. 끝났잖아. 다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답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F P 플러스 Q 더하기 G P 플러스 Q인데 Q가 얼마라고? 2란 말이야. 그러면 F P 플러스 2 G P 플러스 2를 각각 구해서 더하라는 얘기죠. 이거 맞아요 여러분? 맞아 아니야 얘들아? 맞아요 아니에요? 아 곱하는 거구나 더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여기다 이거 집어넣으면 얼마야? 2 곱하기 2의 제곱 8 더하기 18에서 얼마? 26 여기다 이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6해서 얼마? 6 계산하면 얼마? 155 그래서 정답이 2번인 문제였어요. 이 문제는 뭔가 하나하나가 되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걸 복합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래프를 이런 상황이 그래프가 그려진다까지 오는데 좀 시간이 걸려. 가나다른 방법과 다 합쳐서 복합적으로 계산을 해야 돼서. 그래서 아 선생님이 되게 어렵게 냈구나 싶더라. 이거 내신 의치대반 선생님이 내신 엠바 선생님이나 서울권 의치대는 하시나 대장 선생님. 아무튼 의치대랑 엠바 이거 교대에서 들어가신 선생님이 내신 건데 어렵게 내셨더라고.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남은 거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별표 3개 친 거야 어렵다 치더라도 이것도 연습이 좀 필요하고 이제는 연습을 좀 해야 돼. 그리고 나머지 건 당연히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발 프로 해설 영상 찍어놓은 거 보면서 복습 좀 해주시고 그리고 본인들이 그 유사 유형을 풀어봐야 돼.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이제. 응? 아 물론 여러분 지금 되게 열심히 풀고 있고 뭐 셔플 같은 거 같이 하고 있으면 충분히 잘하고 있어서 괜찮은데 그래도 이것까지 해야 되니까 이거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얘기는 나는 그냥 여기서 현생을 잘 봤는데 집중 그러니까 지금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겠다가 되는 거지 위쪽 수준을 노리지 않겠다가 되는 거니까 그건 좀 위험하잖아. 좀 잘하려고 노력해야지. 어렵기는 한 거 맞습니다. 뻗어 주셔도 됩니다. 쉬세요. 잠깐 쉬어.